자유한국당은 특히 우리 황진규 정책의장님이 중심으로 2018년 국정감사로 본 문재인 정부의 112대 실적 112는 그만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112 실정을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황진규 의장님께서 언급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2018년 국정감사 백스도 이렇게 만들어서 국정감사 기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백스가 만들었습니다. 이 국정감사 백서를 또 정리해 주신 우리 황진규 정책위원장과 당의 여러분들 노고를 기쳐야 됩니다.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나라 꼴 참 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근무 시간에 침묵을 도모한다면서 단체로 올포를 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29일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특감반 전원만 교체하겠다고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근무 기간이 이렇게까지 풀어질 수 있는지 찬반함을 거듭할 수 없습니다. 경제난에 국민들의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들만 달나라에 살며 필드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신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지만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조국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들 근무 기간이 해지는 거 아닙니까? 특검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민주당이 원내 최대 의석의 집권 여당답지 않게 선거제 개편 논의에 간을 보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민주당이 답을 하라고 야당이 요구하자 대통령께서도 꼭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둘러대는가 하면은 정개특위에서 안을 내놓으면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애둘러 피해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원내 일당으로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각오하고 있다는 마당에 가급적이면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거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당시 원내교섭 단체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를 초치해서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대통령 권력도 내려놓는 대통령제 개혁안을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입장이 천명이 있었습니다. 지향적 대통령제에 빠져서 말로만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국회에서 선거제가 개편되면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를 확 바꿔내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묻어나오면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주도해온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임금 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고용 절벽에 직면한 청년 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시행된 지 불과 3년 만에 민주노총이 판을 뒤집고 나서면서 임피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이전에 정년 60세 연장을 바탕으로 우여곡절 끝에 임피제가 도입된 마당에 정년 60세 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은 정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간뿐만이 아니라 기존 취업자와 청년 취업 준비생들 간에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인을 집단 폭행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폭력행위에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판에 사회적 고통 분담을 거부하고 나서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기득권 집단을 넘어 때법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권력 집단으로 진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설 현장, 플랜트 공사 현장, 민주노총 깃발이 휘날리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일도 하지 못하는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통령께서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그렇게 애국에는 하시면서 본인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우수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과 경쟁력과 미래를 걷어차버린 대통령이 이번만은 귀국하시면은 신한울 3, 4호기부터 다시 건설을 재개할 수 있는 특단의 결심을 해주시길 거듭 요청합니다.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지금 어려워진 이 경제 여건과 또 100만 장기 실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국민들께 진정한 바람으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면서 한국 정부가 주력하는 그런 소득 주도 성장은 포용적 성장의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딱 거기까지는 좀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 방식이지만 성공적인 접근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신다면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가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는 말씀이 모든 케이스에 항상 적용되는 이론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배지표 악화라는 객관적인 통계에서도 보듯이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가 정책적 실패의 결과이거나 아니면은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가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는 교수님 이론대로라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도 이곳에서 학문적으로 흥미롭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시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흥미롭고 새로운 접근 방식 때문에 한국 사회는 골병이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서도 케이스 스터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